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의 시민의식과 봉사활동 그리고 공헌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은 지금 현재 모든 학문 분야 그리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에서도 세계 시민의식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모든 용어나 개념은 어떤 학문 분야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연구자의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 개념 정의가 달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개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관점에서 세계 시민의식과 그리고 봉사활동, 공헌활동이 지금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개념 정의가 참 우선되어야 된다.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은 기존의 세계 시민에서 진화된 개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세계 시민의식을 국제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기관이 유네스코입니다. 한국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이카에서도 세계 시민의식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 시민의식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국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또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수용이 될 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왜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하고 왜 쓰레기 없는 어떤 소비 활동을 해야 되는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밑바탕 근저에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 의식은 현재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연구 분야이자 주제입니다. 그러면 봉사활동과 공헌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과 공헌활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이제 이예빈 선생의 논문을 보게 되면 이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세계 시민 함량을 위한 연구 및 실천 경량 분석,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과 공헌활동을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사활동에 공헌활동이 속해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이 보다 진화되고 발전된 용어가 공헌활동이라는 용어입니다. 공헌활동이라는 용어고 봉사활동은 일부 지역사회에 기반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헌활동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글로벌 사회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는가? 제가 이제 어떤 개념을 잡을 때는 항상 소실의 언어학에 대한 책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소시르라는 이제 언어학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하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도 미시적, 뭐 담론, 거시적 담론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학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어는 당해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사가 흐를수록 계속 이어지는 활용되는 그런 단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봉사활동이라는 단어가 소멸되는 개념이 아니고 외부 환경이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봉사활동에서 공헌활동으로 개념이 진화되고 전이된다. 발전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보다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을 기업의 공유 가치 창조로 이 개념이 진화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면 ESG로 이제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이러한 가치 목표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죠. 예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기업이 이익을 남긴 이후에 그 이익을 지역사회나 글로벌 사회에 공유하고 활동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은 어떤 단계였습니까? 공유 가치 창조.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단계에서 이 공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친에너지적인 그런 어떤 사업이나 가치를 창조를 이제 중요시하는 거. 지금은 뭡니까? ESG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업 자체가 태생부터 환경이나 사회를 같이 고려하는 기업인가를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기업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남긴 후에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기업이 만들어질 때부터 기업의 지배 구조가 형성될 때부터 이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는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입니까? 한국이 지금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2021년 기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시민 의식은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세계 시민 의식이 지향하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지속 가능한 17개 발전 목표에 어떤 세계 시민이라든지 세계 시민 의식 공동체적인 가치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전적으로 이제 어떤 전담한다 그래야 됩니까? 국제기구에서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 중심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세계 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공헌활동 그리고 국제사회 글로벌 사회 공헌활동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떠한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서 봉사활동이나 공헌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국제적인 지구촌에서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든지 세계 시민 의식하고 보다 많이 연계될 때 공헌 활동의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지 어떤 기부 활동이 강할 때 지역 사회 공헌 활동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세계 시민의식 여기에는 지역사회 공헌과 글로벌 사회 공헌이 있다. 그리고 각 주체, 개인이 되었던 NGO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지방자치가 단체가 되었던 이 지역사회와 글로벌 사회를 동시에 봉사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트렌드 자체는 봉사보다 공헌 활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보편 타당합니다. 일부 학문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시민 의식을 어떤 다문화 쪽에서만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고 종교 쪽에서는 어떤 다 종교를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종교의 구분 없이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분야는 어떻습니까? 좌나 우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포함하지 않고 다 아우르는 것이 세계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언어가 진화한다는 개념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봉사가 공원에 속하고 공원이 봉사에 속하고 같고 이런 개념은 조금은 뭐라 그럽니까? 성급한 개념 정의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이후에도 세계 시민의식과 봉사 공헌 활동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교재도 발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공유 가치, 그리고 나아가서 ESG 개념까지도 제가 개념 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